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마쌤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 시간 맛있게 드시고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제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삼성전자 계속 빠지고 있어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지금 9월 달은 제가 볼 때 외인들이 많이 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인세 법인세 이야기도 있고 법인세를 내야 돼요. 법인세. 이 세금을 내려면은 주식을 팔아야겠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좀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주식시장을 보면은 유대계 자본들이 많아요. 그 유대계 자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금들을 거의 지금 이제 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보통 이렇게 증권사들 보면은 연말이 12월이잖아. 기준일을 12월로 보고 이렇게 주식 매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유태인들은 그 10월 초순이 제대로 연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초순이 일종의 그 연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은 2024년이 5784년이야. 그러니까 그 아담이 창조된 날, 아담과 이브 아시죠? 이 창조된 날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카운트가 시작돼요. 우리로 치면은 1월 1일이 로시 하샤나라고 하죠. 로시 하샤나, 이거 사과와 한라빵을 꿀에 찍어 먹으면서 기념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강가에 가가지고 주머니에 든 것을 이제 버림으로 죄를 털어낸다. 일종의 뭐 타실리크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로시 하샤나, 이게 보면은 이게 로시 하샤나를 기준으로 연간 실적을 마감하는 것이 꽤 있다고 하네요.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은 보통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금융계는 12월에 되면은 보통 이게 북클로징이란 말이야. 회계장부 마감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연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충분한 수익이 난 주식들은 이 매도를 좀 해요. 뭐 차익 실현도 하고 연말을 맞이하고 또 평가도 받고 휴가도 가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는데, 근데 유태인들은 보면 12월이 아니고 이 로시 하샤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를 북클로징 한단 말이야. 근데 2024년이 그 로시아나 명절이 10월 2일부터 4일까지더라. 응? 10월 2일부터 4일까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달부터 계속 파는 거야. 슬금슬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5784년을 마감하는 이제 북클로징을 시작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대부분 자금이 유태인 자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8월, 9월 달 연락에 파는 거야. 10월 2일부터 4일까지가 여러분 그날 기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종교 길이잖아요. 로시아 샤나. 그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열심히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달은 제가 볼 때는 거대 자본 그런 그룹들이나 유태계 기관들은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미국의 법인세 납부가 또 9월이야. 9월에 또 시중의 유동성이 일부 줄어듭니다. 9월달 아주 골 때리는 날 많아요. 9월 18일에 또 FOMC가 있어. 9월 20일에는 또 BOJ의 정책회의가 개최되고, 9월 29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요. 많죠. 9월 18일에 아까 얘기했죠. FOMC 있고, 9월 20일에는 그 BOJ 정책회의 있고, 9월 29일에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있다. 이런 변수들이 많아서 변동성 아주 지겨줄 것 같아요.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9월달 이렇게 상당히 변동성이 크겠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볼 때는 주가가 좀 많이 요동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삼성전자도 좀 많이 요동을 칠 수도 있어요. 또 모르죠. 또 확 오를 수도 있어요. 뭐 주가 예측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장은 9월달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8월, 9월은 안 좋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유택에 이 자본들이 좀 많이 좀 빠지지 않겠냐. 좀 털고 나서 한 10월 정도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되면은 조금씩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외국인들이 사줘야 돼. 외국인들이 사주면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다 팔면은
떨어지는 거지 뭐. 단순한 겁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삼성이 실적이 나쁘고 뭐 그것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또 2분기 영업이 예상치를 크게 상해 목표 주가를 12만으로 상향하고 반도체 업종 토픽으로 매수를 추천하더라. 기관들은 그냥 삼성전자 그냥 좋게 봐요. 12만은 갈 거다. 3분기부터 또 삼성과 그 업계의 HBM3 납품이 본격화되면 그 메모리의 전반적인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목표 주가 11만원과 매수 의견을 유지하는 그런 증권사가 있다는 겁니다.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7월 5일에 삼성전자 그 2분기 잠정치가 발표한 직후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보았고요. 3분기 후 실적 추가 개선 등 이 장밋빛 전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좋게 나오니까 다들 그렇게 좋게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죠. 더 올라갈 거다. 작년에 비해서 실적도 좋았고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그래서 막 88,800까지 갔죠. 갔는데 결국은 이걸 정점을 해가지고 계속 곤두박질 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68,900원까지 간 거예요. 최근 1년간의 상승률을 모두 반납한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또 코스피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하락을 해서 블랙 먼데이로 불렸던 그 8월 5일에도 71,400원까지 버텼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더 빠진 거야. 7만원이 깨졌고. 그래서 7월 11일 장중 최고가랑 비교를 해보니까 벌써 22.4%나 빠졌다는 거죠. 이건 상당히 내가 볼 땐 이례적이고 과도하다는 거야. 아니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무슨 개판 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인들이 파는 거예요. 단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지들도 일단은 뭐 법인세도 내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택의 자본들이 좀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시 상태가 좀 침체되는 거죠. 여기에 또 뭐가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금투세, 이 금투세 영향도 있는 거야. 일단 팔고 보는 거야. 금투세 돼 있으니까 팔고 나고 일단 보자. 금투세 과연 진짜 폐지가 되는지 유예가 되는지 그 상황을 보고 투자하겠다는 그런 외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기관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삼성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 주가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몇 종목 빼고는. 대한민국이 특히 더 심하다는 거죠. 너무 삼성전자를 원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못해서 그렇게 주가 빠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외인들이 파는 겁니다. 지들이 돈이 필요하고 가장 팔기 좋은 게 삼성전자고 또 사기 좋은 게 또 삼성전자예요. 그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열받죠. 석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도 좀 멀리 보고 하셔야 돼요. 멀리 보고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짧게 근시안적으로 보면은 힘들어요.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 힘들다니까. 본인만 괴롭고. 항상 좀 약간 멀리 보고 급한 돈 아니야 돼. 뭐 긴급 자금, 급전으로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항상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런 자신감이 없거나 내 스스로가 멘탈이 그렇게 안 된다면은 절대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리고 몰빵 하지 마, 몰빵.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몰빵 하는 거 아니라고. 좀 포트폴리오 차분하게 분산하라겠잖아. 분산. 뭐 삼성 좀 하고, 뭐 ETF 미국 것도 좀 하고요. 원자재, 뭐 금이나 이쪽 은이나 이런 쪽도 좀 하고, 뭐 채권도 좀 이렇게 하고, 좀 다양하게 하든지 아니면 종목을 좀 골고루 하는 거죠. 약간 성장주도 좀 하고, 가치주도 하고, 뭐 배당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한 방에 그냥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특정 A 기업이 있다면 거기다 몰빵할 필요 없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삼성도 마찬가지야. 몰빵은 안 됩니다. 그럼 힘들어. 오를 땐 좋지. 주가 오를 때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떨어지고 횡보하고 폭망할 때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9월 달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 이벤트를 좀 관망을 하고 봐야 돼요. 보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은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좀 많이 과도하게 빠진다면은 뭐 주워 담는 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은 그냥 선뜻 들어가지는 마세요. 일단은 관망 모드로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그래요. 유대계 자본들이 저렇게 막 팔아치우고
알고리즘 매매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를 해서 계속 팔면은 빠 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1년이면은 12개월 나오잖아. 12개월. 1년이면 12개월인데, 유대인들은, 1년을 354일로 본다는 거야. 1년을 354일. 우리는 365일로 보잖아요. 그럼 며칠 차이 나는 거야? 한 11일 차이 나죠? 그 1년을 12개월로 나잖아요. 나누면은 얘들은 못하면 29일짜리를 6개, 6달, 그리고 30일짜리 달을 6달, 그렇게 해가지고 354일이 되는 거야. 354일. 그럼 실제 1년은 365일에 가까운데 이 354일을 1년으로 계산하다 보니 그럼 3년에 한 번씩 13번째 달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불일치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하여튼 참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민족이고 골 때리는 종족이죠. 유태인들. 하여튼 유태인 자금이 많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좀 많이 좀 판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로시 하샤나가 10월 2일부터 4일까지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주식을 많이 팔 거다. 얘들도 북클로징 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게 뭐 100% 맞다기보다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